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보시죠. 시험열 뭐야? 가계부. 이거 너무하다. 아니 근데 이거 가계부 초등학교 때 진짜 무조건 하라 해가지고 맨날 적었었는데 그쵸? 사실 이거 어른 되고 쓰는 건가요? 근데 안 써봤어요. 요즘에 어플도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오는데 안 쓰지. 네. 중요한 건 안 써. 맞아. 근데 뭐 가계부 하면 요번에 좀 쉽게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면 혹시 우리를 약간 속이기 위해서 트릭을 썼던 걸 수도 있어. 자, 비교적 이번에는 클래식한 키워드였는데 가계부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것 중 하나라 과연 이 키워드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노후 준비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대에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 이거 가능할까? 이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 방면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근검자력입니다. 에휴, 지금 우리 3주 차인데 지금 근검절약을 이야기해. 아니 어깨 그 위에 불빛 달아요. 아유, 전구 몇 개 빼요, 왜? 그래. 그러면 몇 개 꺼. 선생님,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게 살펴보려는 건 타이어족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네. 벌어서 얼마나 저축하려고 할 거냐. 이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들 같은 경우는 보통 소득의 70% 정도를 저축을 합니다. 세다, 진짜 근검절약이 그냥 근검절약이 아니고 거의 뭐 다리고비 수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는 건가? 예, 우리나라 30대 가구의 평균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이 가능한 수준이 약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런 분들이 저축률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수준인데요. 이 수빈 씨나 소영 씨의 허리보다 더 가늘게 졸라매는 수준인 거죠. 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직도 계속 의아한 게 말씀하시는 근검절약, 뭐 저축 많이 하라 이런 거 알겠는데 그치.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럼요. 이게 저축으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요즘 물가도 너무 세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저축하시려면요. 사실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정말 전면 개조하셔야 되거든요. 오 마이 갓. 예, 그러려면 지출 습관 점검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불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가계부가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래 이게 가계부를 뭐 내가 쓴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써야 돼. 맞아. 그냥 신용카드 쓰는 게 진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썼는지 모르고 막 긁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지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거 줄이고, 근데 이제 저축을 하려면은 사실 그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 요게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사실 목표한 만큼 저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쉬운 얘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런 느낌. 아니 펜만 들면 뭐 다 있어 보이네. 네가 쓰면서 얘기한 줄 알았어. 너무 좋은 이시고요. 예. 사실 돈을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는 건요. 사실 자산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랑 사실 다름없어요. 그거를 관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네. 근데 지난 수업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출을 배우는 것 중에 소비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습관이 그렇게 들지 않으면은 습관을 들이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좀 네, 답변해 그렇습니다. 이제 파이어족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조금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백세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인생 전체의 삶의 질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렵네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절약하는데. 그럼 지금의 나는?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삶은 삶대로 예, 합리적으로 잘 적응하시면 됩니다. 잘하시고 잘 적응. 얄미워 죽겠어. 지금 알아서 잘하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좀 반문을 들고 싶은 게
지출을 줄이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나중에 나한테 약간 손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수빈 씨 말이 맞습니다. 합리적인 지출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더 소득을 더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득 늘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지출은 늘릴 수 있어요. 소득 늘리는 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실 대단한 노하우가 있거나 뭐 천기누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야 한 번에 막 엄청난 자산 늘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지하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작은 거 하나만 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도 쓰다가도 아차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2%를 안 보고 우리 부자 과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손해 마이너스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소득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연봉을 늘리고 또는 뭐 이렇게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인지. 요즘 이렇게 부업으로 벌 수 있는 게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런 걸로 소득을 확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요즘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파이어족들은 본인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한두 개의 부업을 가지고 있는 M잡러들이 되게 많습니다. M잡러. 예.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젊었을 때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N잡러인 만큼 MZ세대들한테는 투잡이 익숙하시죠. 네.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가치관들이 또 많이 변화를 해서 자기개발 욕구에 충족하는 수단으로 부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만족감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수입도 챙기는 거죠.